러닝화 고르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매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뭘 사야 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잡한 러닝화의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요. 정강이는 아파오고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머릿속은 혼란스럽죠. 러너라면 누구나 잘못 고른 신발 하나 때문에 달리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정말 공감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야말로 완벽한 러닝화를 찾기 위한 오늘의 로드맵,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러너의 딜레마.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바로 부상입니다. 러너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정강이 통증, 우리가 흔히 신스프린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달릴 때 계속해서 가해지는 충격 때문에 말 그대로 과사용으로 근육이랑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통증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실제로 러너들 사이에서 세 번째로 흔한 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통증이 우리가 신는 신발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해답이 신발 속에 숨겨진 기술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런리피트라는 곳의 테스트 방법을 참고할 거예요. 여긴 정말 대단한 게 광고 받고 그런 거 없이 직접 신발을 사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봐요. 그리고 심지어 신발을 반으로 쫙 갈라서 실험실에서 분석까지 합니다. 정말 철저하죠? 자, 첫 번째로 볼 건 바로 스택 높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신발의 매트리스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이랑 땅 사이에 얼마나 많은 쿠션이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이 매트리스가 두꺼울수록 충격 보호 효과가 커지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보세요. 호카 본디 9 같은 맥시멀리스트 신발은 평균적인 신발보다 스틱 높이가 월등히 높죠. 이게 바로 그 푹신함의 비밀이고 충격 흡수가 훨씬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힐 투 드롭입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신발 뒤꿈치랑 앞꿈치의 높이 차이. 그러니까 신발 안에 있는 작은 경사로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정말 미세한 각도 차이가 우리가 달릴 때 쓰는 근육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기하죠? 자, 드롭이 높으면요, 보통 무릎이랑 엉덩이 쪽으로 부담이 가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가 안 좋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반대로 드롭이 낮으면 이번엔 종아리랑 발 쪽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어요. 내 몸에 어디가 약한지 그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볼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비틀림 강성. 신발을 이렇게 비틀었을 때 얼마나 뻣뻣하게 버티냐는 거예요. 이게 단단할수록 발이 안에서 뒤틀리는 걸 막아주죠. 둘째는 넓은 플랫폼. 말 그대로 착지 않은 바닥 면적이 넓어서 더 안정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야 발목이 흔들리는 걸 막아주고 부상 위험도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러닝계에서 가장 뜨겁고 또 가장 말이 많은 주제죠. 바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슈퍼슈즈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러너들이 모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슈퍼슈즈, 우리 같은 일반 러너한테 정말 필요할까? 여러분도 공유하시죠? 반대하는 쪽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록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게 내 땀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신발 덕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일종의 장비빨 아니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속도 문제가 아니야, 부상 방지 문제야 라고요. 실제로 이분처럼 아킬레스건이 아팠는데 카보나를 신으니까 통증이 사라졌다는 경험담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신발의 구조가 오히려 부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슈퍼슈즈는 마법의 신발이 아니라 특별한 도구라는 거예요. 일단 비싸고요. 내구성도 일반 신발보다 약해요. 그래서 매일 훈련할 때 신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요. 주로 대회 날이나
아주 중요한 훈련 때 쓰는 거죠. 제대로만 사용하면 분명 기록 단축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도구인 건 맞습니다. 좋아요. 어떤 신발을 신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러닝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들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팁은 바로 러너스 넛 또는 힐락이라고 불리는 매듭법입니다.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는 엄청나요. 이 간단한 끈 묶기 방법 하나로 신발이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배워보세요. 원리가 뭐냐면요. 이 마지막 매듭으로 뒤꿈치를 신발 뒤쪽에 꽉 잠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릴 때 발이 신발 안에서 헛돌거나 앞으로 쏠리는 걸 막아주죠. 자연스럽게 마찰이 줄어서 물집도 안 생기고 발목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요. 일석삼조죠. 그리고 신발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깨끗한 신발이 당연히 더 오래가고 성능도 유지되겠죠.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절대 세탁기나 건조기에 넣지 마세요. 특히 건조기의 뜨거운 열은 신발의 접착제를 녹이고 미드솔 폼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내 신발은 대체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최종 결정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뭐니 해도 편안함이 최고입니다. 신었을 때 그냥 내 발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신발이 최고의 신발이에요. 둘째,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죠. 푹신한 쿠션? 아니면 안정성? 내 몸에 맞는 걸 고르세요. 셋째,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매일 신는 신발과 대회용 신발은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비싼 신발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결국 모든 기술과 데이터, 논쟁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요즘 기술 발전 속도 정말 무섭습니다. 미드솔에 질소를 주입하질 않나? 특정 속도에 맞춰서 카본 플레이트를 조절하질 않나? 이제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거의 첨단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음 러닝을 나설 때 과연 미래의 러닝화는 우리를 또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줄까요?